안녕하세요. 화학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영상은 교과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어 원자 모형과 관련해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펙트럼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복사선, 그러니까 빛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빛이나 복사선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의 순서대로 분해되어 배열되는 빛가래띠, 또는 광학에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파장에 따라서 배열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띠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연속 스펙트럼과 불연속 스펙트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연속 스펙트럼은 다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연속 스펙트럼과 불연속 스펙트럼이 구분이 되실 텐데요. 연속 스펙트럼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무지개의 색깔처럼 색깔이 끊김이 없이 연속적으로 쭉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연속 스펙트럼은 중간중간 끊김이 있는 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흡수와 방출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흡수 스펙트럼보다 방출 스펙트럼이 우리가 구분을 하기에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출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입자 위치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빛은 전자기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파동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위상이 가장 높을 때를 마루, 위상이 가장 낮을 때를 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처음과 같은 형태의 모양이 반복될 때까지의 거리, 예를 들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만 파장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4분의 1 지점 정도 올라왔을 때부터 다시 4분의 1까지 올라왔을 때까지의 거리, 또는 4분의 3만큼 올라왔을 때,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왔을 때 사이의 거리도 역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속 스펙트럼에서 색깔에 따라서 빛의 파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장은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때 진동수는 1초당 반복되는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하는 횟수는 커지고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장 또는 진동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똑같은 충격이 여러 번 반복된다고 의미를 파악을 하시면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에너지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너지와 파장 그리고 에너지와 진동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는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은 작아지고 다른 쪽이 작아지면 또 반대쪽은
커지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진동수와 에너지의 관계는 한쪽이 커질 때 같이 커지고 한쪽이 작아질 때 같이 작아지기 때문에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파장 그리고 에너지와 진동수와의 관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원자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프리즘,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무지개 색깔로 그 선이 끊김이 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수소 원자를 스펙트럼으로 찍어보게 되면 프리즘에서 보여지는 스펙트럼과 다르게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색깔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스펙트럼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색깔을 띠게 되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을 할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게 되고, 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를 이용하면 그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장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의 영역이라면 그 색깔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연속적일 때와 불연속적일 때는 보통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 또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미끄럼틀처럼 경사가 진 이 비탈 경계면이 있는 부분은 에너지가 연속적일 때, 그리고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일 때를 보통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일 때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높은 상태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에너지는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이라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죠. 즉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다 방출할 수가 있다. 따라서 모든 빛 에너지를 우리가 모든 빛 에너지에 해당하는 파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끊김이 없이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일 때를 생각해 볼 건데요. 역시 에너지 준위가 높을 때와 낮을 때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 형태로,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을 때는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 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할 수는 없고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빛만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 빛의 파장에 해당하는 색깔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 형태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계단 중간에 우리가 위치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뭐 공중부양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단 중간에 딱 멈춰 설 수는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동을 할 때 그 에너지 차이 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을 통해 본 스펙트럼은 색깔이 연속적으로 끊김이 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연소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고 수소 원자 스펙트럼은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색깔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소 원자의 경우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 원자 모형을 설명하기 전에 이 스펙트럼에 대한 분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펙트럼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학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